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 부정표현의 개념과 그다음에 부정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이견들이 있었는지, 자, 이견이 나는 어떤 차이가 어떤 지점이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부정문의 종류 중에서 안부정문을 중심으로 자,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했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남아 있는 못부정문하고 말다부정문, 자, 거기다가 평가에 출제했었던 자, 기출문제 한 문제가 있어서 그 풀이까지 해서 이 부정표현 전체를 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못부정문의 특성을 보면 자, 일단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자, 우리 의지는 지난 시간에 안부정문이라고 배웠잖아. 자, 그의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외부의 어떤 원인, 어떤 상황적인 거겠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부정문을 우리는 못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못부정문을 능력부정이라고도 하고 상황부정이라고도 말을 해. 자, 그리고 똑같이 안부정문과 동일하게 자, 긴부정문과 짧은부정문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용언을 먼저 앞세우고 자, 뒤에다가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보조용언의 형태를 붙이는 긴부정문이 있고 자, 못이라고 하는 이 부정부사를 앞세우고 나서 뒤에다 용언을 배치하는 짧은 부정문의 형식이 있다. 자, 안부정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못부정문의 해석도 안부정문 설명했을 때와 비슷한 맥락이야. 자, 초점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을 초점 삼느냐, 자,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중의성이 생긴다 이 말인 거야. 자, 내가 철수를 못 만났다. 자, 이 문장이나 내가 철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일단 나를 부정하느냐, 아니면 철수를 부정하느냐, 아니면 만나다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철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만났는데 자, 나는 못 만났다는 얘기가 될 거고, 내가 철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다 만났는데 내가 철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자, 내가 철수를 만나지는 못했다. 자, 여기서 만나다에 초점을 두게 되면 다른 것들은 했는데 만나지만 못했다. 이런 의미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초점 삼느냐에 따라서 자, 어떤 것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중의성을 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가 연결이 됐을 때는 자, 이렇게 서술어만 부정한다는 얘기는 그 보조사가 붙은 자리만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중의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안부정문과 같이 자, 다나 모두 많이 조금과 같은 이런 부사가 쓸 때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자, 학생들이 다 못 왔다라고 말하면 한 명도 못 왔다는 얘기도 되고 일부는 맞지만 뭐 나머지 일부가 못 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중의성을 띈다라고 하는 측면이 뭐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포함한 모든 부정문의 특성이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못부정문의 제약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제약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안부정문과 같은 맥락이야. 자, 채연의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는 자, 명사의 못이 명사와 하다 사이에 이렇게 못이 중간에 껴들어간다는 거야. 우리가 안부정문 할 때도 봤었는데 자, 공부한다 같은 경우는 공부라는 채연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인데 자, 그때는 우리가 형태가 공부와 하다라고 하는 요 중간에 껴들어가서 짧은 부정문의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못 공부하다 이런 말 쓰지 않고 공부 못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우리가 안부정문에서 봤었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못부정문의 특성은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쓰일 때 주로 성립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인 형용사가 왔을 때는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넓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데 자, 못 넓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근데 참 지랄 같은 게 이게 문법이란 게 그렇잖아. 자, 뭐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예외 없이 지켜져야 되는데 자, 또 간혹 그러지 않은 것들이 늘 생겨. 자,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흥미를 잃게 만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 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예외적인 사항으로 알아둬야 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자,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자, 덜어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뭐 넉넉하다나 우수하다, 만족하다, 풍부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품사상으로는 형용사잖아.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니까. 자, 근데 그때는 짧은 부정문의 형태로는 쓰이지 않고 긴 부정문의 형태로 쓰여서 의미적으로는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예문에 보면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자, 운동장이 못 넓다 이렇게 짧은 부정문의 형태로 쓰일 때는 쓰이지 못하고 자,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보조용어의 형태를 취해서 긴 부정문으로는 주로 쓰이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거기 미치지 못해서 뭐 좀 아쉽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하다, 우수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풍부하지 못하다. 이렇게 긴 부정문의 형식을 취해서는 덜어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 형용사가 쓰일 때가 있다. 자, 이런 특징점을 좀 알아두고 자, 이 네 번째 특징은 우리 지난번에 안부정문 수업을 할 때 그 안부정문에서 견디다나 내지는 터득하다, 깨닫다. 자,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자, 이 네 번째 특징은 너희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자, 고민하다, 노심초사하다, 걱정하다, 후회하다, 실패하다, 망하다, 잃다, 뭐 당하다, 변하다 이런 단어들은 의미 충돌 때문에 못부정문이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못 갔다라고 얘기하면 가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나 상황 때문에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됐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회하다.
자, 그러면 뭐 실패하다 이런 단어들을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자, 실패하고 싶긴 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뭐 망하다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망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안 돼서 망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의미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단어들, 이 단어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금방 내가 너희들한테 이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듯이 그렇게 집어넣어봐서 의미 충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너희가 판단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어떤 의미의 충돌이 생기는 단어들이 있고 그런 단어일 때는 이 목부정문이 쓰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지는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다음에 뭐뭐 하려고, 자, 뭐뭐 하러, 뭐뭐 하고자, 이런 의도나 목적을 담은 말, 내지는 뭐뭐 하고 싶다처럼 희망을 담는 말.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행위와 연관이 많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우리가 동사의 특성이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목부정문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예문을 보면 철수가 집에 못 가려고 뒤에 남았다. 자, 철수가 영화를 못 보러 영화관에 안 갔다. 자, 철수가 집에 못 가고 싶다. 너희가 봐도 문장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건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맥을 통해서 너희가 판단하면 되지 외워야 되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여기 마지막 제약은 뭐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분이지만 평서문이나 감탄문, 의문문일 때는 목부정문이 쓰이지만, 자,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는 쓰일 수가 없다 그랬고, 이때는 우리가 말다라는 부정문이 대신한다.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던 거야. 자, 그다음에 시제선어말어미와 관련된 것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자, 아시나 억 같은 과거, 그다음에 객 같은 미래, 그다음에 더 같이 이렇게 과거 회상일 때 시제선어말어미는 우리가 안부정문에서 배웠듯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용언에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뒤에 보조용언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못했다라고 붙이거나, 자, 못하겠다, 뭐 내지는 못하더라, 이렇게 이 보조용언에다가 이 시제선어말어미를 붙인다. 자, 이렇게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말다부정문에 해당되는 건데, 자, 주로 동사에서만 형성이 되고, 자,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었는데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이 모든 문장의 종류에 다 쓰이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뭐 평서형이라든가 의문문, 그 다음에 감탄문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였는데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우리가 쓰이지 못했던 걸 확인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말다부정문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안부정문, 목부정문하고 그 다음에 이 말다부정문은 서로 어떤 배타적 관계다, 상보적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지 않는다. 그러면 말다부정문은 오히려 그러면 제약은 평서문에선 쓰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감탄문에서 쓰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쓰일 수 있는 자리와 쓰일 수 없는 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부정의 방법도, 자, 우리가 안부정문, 목부정문 같은 경우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둘 다 있었거든. 자, 그런데 이 말다부정문 같은 경우는 긴 부정문의 형태만 쓰이고 있다. 자, 이런 특수성 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뭐뭐하지 말다라고 하는 이 말다부정문의 쓰임을 보면, 자, 말다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에는 쓰이지가 않는데, 자, 이걸 너희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잘 해봐봐. 자, 지금 이 말다부정문이 쓰이는 문장은 청유문과 명령문이야. 근데 청유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명령이고, 자, 그렇게 어떠한 행위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청유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명령이든 청유든 간에 행위여야 되거든, 행위. 자, 그런데 서술어는 행위가 아니잖아.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말이지. 자, 그러니까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이는 이 말다부정문의 서술어 자리에는 서술어 자리에 이 형용사 자체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자, 예문을 보면, 자, 네가 아름답지 말아라. 자, 우리 함께 착하지 말자. 이렇게 아름답다나 착하다와 같은 이런 형용사가 문장에 쓰일 때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야. 이것은 어떤 이 품사상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고 명령이라든가 청유라고 하는 어떤 행위와의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세웠으면 안 쓰여야 되는데 참 지랄같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자, 형용사가 간혹 쓰일 때가 있다. 자,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때는 명령이나 청유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올겨울은 춥지만 말아라. 자, 뭐뭐하지 말아라. 자, 집이 제발 작지만 말아라. 자, 뭐뭐하지 말아라. 이렇게 뭔가 말다부정문이 쓰였는데 지금 그 자리에 춥다와 작다처럼 이렇게 형용사가 쓰였어. 근데 이때는 어떤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아주 특수하게 그럴 때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보통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어미, 뭐뭐하고라고 하는 연결어미와 연결지어서 나타날 때도 있어. 근데 이때도 전체 문장의 마지막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이어야 돼. 그래서 놀러가지 말고, 자, 말다 뒤에 고가 붙었잖아. 자, 놀러가지 말고 여기 뒤에 고가 붙었다고. 근데 뒤에 보니까, 자, 바로 집에 오너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쓰였고, 자, 바로 집에 가자라고 하는 청유문이 쓰였어. 이렇게 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 때때로 연결어미를 취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은 명령과 청유의 어떤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문장 자체는 명령문과 청유문이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원망과 기원을 나타내는 어떤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기원하다 이런 어떤 동사가 나타날 때 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닌 평서문의 형태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야. 자, 예문을 보면 비가 오지 말기를 바랐다. 이렇게 말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지금 바랐다라고 하는 평서형으로 끝났어. 자, 우리 사랑이 변하지 말기를 기원했다. 자, 이렇게 말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원했다. 이렇게 평서형으로 끝났어. 자,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자, 바라다나 원하다 내지는 희망하다, 기원하다처럼 이렇게 원망이라든가 기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특수한 용언들이 왔을 때 자, 그때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라고 하는 문장 대신 평서문의 문장에서도 이렇게 뭐뭐하지 말다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자, 이거는 특수적인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말다 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자, 이 구별은 자, 우리가 하나체라고 하는 형식에서는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형식으로만 써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해라체나 해체나 해요체 같은 상대높임법에서는 자,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말이 원래 형태거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이것이 준말들이야. 그런데 허용하는 것이 왼쪽이고 원래 말은 허용을 하는 거고 자, 원칙은 이렇게 준말의 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뭐하지 마라라고 써야 되는데 뭐뭐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는 것도 허용해 주는 거고 자, 뭐뭐하지 마라고 말을 써야 되는데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쓰는 것도 허용을 해 주는 거. 자, 뭐뭐하지 마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뭐뭐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원칙과 허용에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고 자, 원칙적인 표현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 어떻게 허용이 될 수 있는지도 같이 너희들이 봐두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자, 부정표현에 관련된 전체적인 학습을 다 마무리했고 자, 우리가 이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 수능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안내하는 예비평가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자, 거기서 부정표현과 관련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한 것이 있는데 자, 요거 풀이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걸 따져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정부사를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과 보조용어를 사용하는 긴 부정문에 대해서 배웠다. 자, 그리고 못부정문은 능력부정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하냐. 그리고 안부정문이라고 하는 건 의지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 의지와 무관하게 긍정문을 단순하게 부정하는 단순부정도 나타낼 수 있다. 자, 오늘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부정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건을 보니까 짧은 부정문으로서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자, 그러면 짧은 부정문은 안과 못이 나와야 되고 자, 거기에 능력 부정이니까 못 부정문이 나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못 같다 이렇게 자, 짧은 부정문의 형태도 취했고 그 다음에 능력 부정에 해당되는 것을 드러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긴 부정문이면서 단순 부정. 자, 그러면 이것은 안 부정문이 될 수도 있고 못 부정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긴 부정문의 형식을 취한다 했으니까 뭐뭐하지 아니하다나 뭐뭐하지 못하다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 부정이니까 일단은 무정명사나 내지는 뭐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거나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1번에 보니까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안 왔다라고 했어. 자, 비가 많이 안 왔다를 보면 이 자체는 단순 부정은 맞거든. 왜냐면 비 자체가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의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부정은 맞아. 그런데 긴 부정문의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왔다는 짧은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자,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긴 부정문을 쓴 건 맞는데 자, 이것은 환기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창문을 닫지 않은 것은 의지에 따라서 닫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의지 부정이지. 자,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 자, 3번 보니까 심한 어지럼증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자, 뭐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긴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조건에 맞아. 자, 그런데 어지럼증 때문에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이 가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능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상황적인 차원에서 부정을 한 거니까 이건 단순 부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지. 자,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나무가 많아 여기에는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있어.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어떤 긴 부정문의 형식 그 조건은 충족을 했고 자, 근데 들다야. 자, 근데 뭐가 됐냐면 볕이 드는 거거든. 그러면 이 볕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정명사가 아니니까 의지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볕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문을 단순하게 부정하는 거니까. 자, 볕이 잘 든다, 볕이 잘 들지 않는다. 이 자체는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의지 부정이 아닌 단순 부정이고. 자, 그러면서도 뭐 안 들다가 아니라 들지 않는다라고 긴 부정을 취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마지막 5번을 보면 충치 때문에 탄산음료는 당분간 못 마시게 되었다. 그럼 이거는 조건에서 이미 벗어난 건 못 마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사 못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짧은 부정문이지. 그럼 형식상으로 이미 틀리게 됐고 그 다음에 못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충치라고 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마시게 됐다는 거니까 이건 단순 부정이 아니라 어떤 능력 부정 내지는 상황 부정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자, 5번은 여러 가지로 자,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었던 거고 자, 이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봐야 되겠네.
자, 요 문제 풀이까지 해서 우리가 부정표현 전체를 마무리했고, 자, 이제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불리는 나머지 하나. 자,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통사론 전체에서도 나머지 한 파트가 남은 거야. 자, 그 부분이 끝나면 우리가 문법 요소도 끝나면서 통사론 전체가 다 끝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문법 요소, 그 종결 표현인데 이 종결 표현을 마무리하면서 통사론 전체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종결 표현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복습 철저히 하고, 자, 종결 표현 수업하면서 전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너희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